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1 결혼을 앞두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있던이라고 말한 이유는 지금 제 상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황당하고 너무 충격적이고 아직도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했던 날에 벌어진 가장 끔찍했던 이야기입니다. 제 결혼식은 지난달이었어요. 1년 전부터 예식장을 예약하고 스드메며 식순이며 하나하나 직접 다 준비했어요. 남편은 아니죠. 당시 예비신랑은 제 대학 시절 동기였고 저보다 한 살 많았어요. 4년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 양가 상견례도 순조로웠고 심지어 신혼집도 같이 계약해 놨었어요. 저희는 큰 다툼 없이 잘 지냈어요. 그는 다정하고 배려심 많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결혼하면 XX가 진짜 잘할 거야 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 정도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제 결혼식 당일 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하객들 다 도착하고 저랑 헤어 메이크업 끝나고 입장 대기까지 마친 그 타이밍이에요. 처음엔 식장 직원이 와서 신랑님이 아직 도착 안 하셨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죠. 아니에요. 오기 전엔 분명 통화했는데 잠깐 늦는 걸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분, 20분, 30분. 시간이 흐를수록 제 다리는 점점 떨리고 식장엔 묘한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객 중 몇몇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제 부모님은 안절부절 못하고 계셨고 사회자도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저는 신랑에게 전화를 100번은 넘게 걸었어요. 계속 통화 연결음만 울리다가 급기야 전원이 꺼졌다는 메시지가 떴어요. 그제야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지각이 아니구나. 무언가 이상하다. 전 신랑의 집 회사 친구들에게까지 전화를 돌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상한 건요, 그와 가장 친했던 제 친구 지은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고 제 결혼 준비도 함께 도와준 친구예요. 그 친구도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요. 신랑이 사라졌다는 충격에 정신이 없어서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은이도 왜 안 보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하객이 제게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기 혹시 이거 지은 씨 아니에요? 그러더니 핸드폰 사진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엔 호텔 로비에서 캐리어를 끌고 나란히 걷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사진 속 남자 제 예비신랑이었고 여자 제 친구 지은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왜? 도대체 왜? 머릿속에 그 말만 맴돌았어요.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예식장은 급하게 취소되었고 저는 하객들 앞에서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 신랑과 지은이가 같이 해외로 출국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결혼식 하루 전날 출국 티켓을 예매한 기록이 확인됐고 공항에서 둘이 나란히 체크인하고 있는 사진이 SNS에 떠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무너졌어요. 친구에게, 연인에게 동시에 배신당했다는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더라고요. 저는 일주일 넘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어요. 하객에게 보내야 할 사과 문자, 예식장과의 취소, 위약금, 신혼집 계약 문제 모든 현실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며칠 뒤 한 지인이 이거 혹시 너 얘기 아니야? 라며 보여준 SNS 글 하나가 제 모든 분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SNS 계정은 지은이의 부계정이었고 거기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남의 인생 대신 살다가 결국 내 길을 찾았다. 사람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따라가야 해. 그게 비난받을 일일지라도.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지은이 일부러였던 거예요.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계획된 도주였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거의 미친 사람처럼 지은의 부계정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몰랐던 건 제 잘못이었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믿어도 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계정엔 은근히 저를 비꼬는 듯한 글도 많았어요.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하던 애가 이제 와서 나보다 잘났다고 하니 우습다.
항상 내 거인 줄 알았던 걸 뺏긴 기분 다시는 안 겪을 거야. 그걸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내 남자를 넘봤던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둘은 나를 속이기 위해 접근한 걸까? 저는 시간이 갈수록 이대로 무너져선 안 된다고 느꼈어요. 분노가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예식장 CCTV 확보였어요. 식장 로비, 드레스룸, 입장 대기실까지 전부 요청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결정적인 걸 발견했어요. 예식 당일 시작 1시간 전. 지은이가 혼자 드레스룸에 와서 제 핸드폰을 뒤적이다가 자신의 번호로 뭔가를 전송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장면 이후로 제 예비신랑도 드레스룸 쪽을 서성이다 지은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 둘은 손을 맞잡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갔어요. 도망치듯이.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완전한 공모였어요. 저는 그 영상들을 전부 캡처하고 USB에 담아두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 일은 신혼집 계약서 확인이었어요. 그 집은 제 이름과 신랑 이름 공동 명의였고 계약금과 중도금 중 상당수를 제가 냈어요. 그런데 신랑 측에서 이사를 취소하고 전세금을 인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부동산에 정식으로 계약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가압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신랑이 해외 출국 전 제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고 그 카드 내역엔 지은과 함께 호텔에 머문 영수증 항공권, 예약 내역, 고가의 쇼핑 내역까지 찍혀 있었어요. 저는 모든 내역을 모아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시더니 이건 충분히 법적 대응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하면 꽤 큰 액수로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이 사람들한테 정신적인 상처를 받은 피해자예요. 하지만 이 고통에 대해 제 몫의 싸움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 후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랑과 지은이 간 나라에서 분실신고된 제 신분증으로 호텔에 투숙하다가 신원 조회가 걸렸다는 거예요. 현지 경찰이 일시적으로 조사를 시작했고 국내 경찰 측에서도 협조 요청을 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웃었어요. 아, 이 사람들도 결국 결제할 날이 오는구나.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지은이의 옛 남자친구, 그러니까 제가 대학 시절 소개시켜줬던 남자분이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그 둘 예전부터 수상했어요. 지은이랑 사귈 때도 너네 신랑이랑 자꾸 몰래 연락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예전 톡 캡처까지 가지고 있었고 거기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너 걔랑 오래 못 간다. 결국 돌아올 거야. 나는 기다릴 수 있어. 걔 몰래 하루만 만나자. 우리 둘이 비밀 유지 잘하면 돼. 저는 정말 말을 잃었어요. 나 혼자 바보처럼 둘을 믿고 의지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말해줬어요. 이건 반드시 너한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는 아무 잘못 없고 억울하게 당하면 안 되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공격할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모든 자료를 모아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도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혐의는 사기,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개인정보 부정 사용까지 총 4가지였고 해외에 있는 두 사람을 상대로 인터폴 수배 협조 요청까지 고려 중이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이 정도로까지 강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모든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이었어요. 신랑 명의로 발급된 제 카드를 쓴 기록, 제 명의 신분증을 지은이 소지하고 있다가 해외 호텔에서 체크인하다 걸린 기록, 둘이 손잡고 식장 CCTV에 찍힌 화면, 심지어 지은이의 부계정에서 자랑하듯 올린 글들까지. 아무리 발뺌하려 해도 이건 명백한 공모 범죄였어요. 처음엔 결혼식 펑크낸 신랑이라는 식으로 기사 한두 개 떠돌더니 점점 내용이 퍼지면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결혼식 날 도망친 신랑, 신부의 절친과 함께 사라져. 같은 제목의 영상과 글들이 엄청나게 퍼졌고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누가 봐도 이건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닌 현실의 사건이었어요. 신랑 쪽 부모님은 처음엔 저한테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퍼지고 나서야 우리 아들이 그런 애가 아닌데. 왜 그러냐, 둘이 말 다르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믿지 말라는 식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딱 잘라 말했어요. 아드님이 결혼식 당일에 도망쳤고 제 신분증과 카드로 해외에서 생활한 건 증거로 충분합니다. 사과가 아니라 회피를 하신다면 더 이상 대화할 의미도 없어요. 부모까지 똑같이 회피하고 무책임하다는 걸 느끼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 지은이가 몰래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언니 진심으로 미안해. 근데 나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어. 나는 그냥 사랑했을 뿐이야. 내가 사랑한 사람을 선택했을 뿐이야. 사랑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친구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차마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 대신 캡처해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참고인 진술을 요청받은 저는 경찰서에 가서 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은 한마디 했어요. 이 정도 증거면 국내 송환 협조 요청도 가능할 수 있어요. 특히 피해자가 이렇게 명확하게 대응하면 검찰에서도 강하게 밀고 나가겠죠. 그리고 정말로 한 달 뒤 검찰 송치 결정이 났고 인터폴 협조 요청이 공식 접수됐습니다. 그 사이 저는 신혼집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결혼식 취소로 인한 손해, 예물 예당 관련 비용 등 금전적 피해만 정리해도 수천만 원이었어요. 이건 민사로 별도 진행하고 있었고 상대가 귀국하지 않더라도 국내 자산을 동결하고 압류 조치가 가능하다는 안내도 받았어요. 전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당신이 도망쳐도 죗값은 따라온다는 걸.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저는 혼자 싸우지 않았어요. 그동안 절망에 빠져 있었던 저를 붙잡아준 건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대학교 동기, 회사 동료, 예전절 도와줬던 후배들 모두가 한마디씩 해줬어요. 이건 너 잘못 아니야. 내가 강해서 다행이야. 끝까지 가. 넌 싸울 자격이 있어. 그 말들이 저를 다시 일으켰어요. 그리고 저는 드디어 그 두 사람에게 내가 무너졌다고 착각하게 만든 그 순간을 통쾌하게 대갚 봐주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날 드디어 소식이 왔어요. 신랑과 지은 태국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어요. 현지 경찰이 관광객 신분증 검사 도중 위조 가능성 의심해서 체포했고 인터폴 협조로 한국 경찰과 연결됐다고요. 제 명의로 발급된 카드, 신분증, 국내 피해 진술서와 모든 증거가 매칭되면서 이 사람들은 결국 국내로 송환 절차에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주저앉아 울었어요. 기쁨과 슬픔, 안도감과 억울함이 뒤섞여서 너무 오래 참았거든요. 너무 긴 시간 나 하나만 바보 같았고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나는 싸우고 있었고 결국 이긴 거였어요. 귀국한 두 사람은 즉시 수갑을 찬 채 공항에서 체포되었고 언론에도 잠깐 나왔어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저는 알아봤어요. 지은의 손목에 있던 팔찌, 신랑이 입고 있던 바지 너무 익숙해서 울컥했어요. 그들은 조사 과정에서 실수였다. 우리는 그럴 의도 아니었다. 감정이 앞섰을 뿐이라며 말했지만 경찰은 단호했어요. 명확한 고의, 반복적인 사기, 공모 피해자. 명예 실추까지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항목이 적용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민사소송도 병행했습니다. 예물비, 신혼집 위약금, 결혼식 손해,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총 8천만 원 이상을 청구했고 일부는 가압류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남자 쪽 부모는 그제야 저에게 와서 울며 빌었어요. 우리 아들 인생이 망했어요. 당신이 이걸 여기까지 끌고 갈 줄 몰랐어요. 저는 말했죠. 저도 제 인생 망쳤습니다. 근데 차이는 저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은의 가족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 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피해자라고 믿는 듯 보였어요. 아니, 그랬을지도 몰라요. 늘 제 그림자처럼 살았던 아이였거든요. 뭐든 저랑 비교당했고 저보다 한 발 늦게 따라오며 컸던 아이였어요.
아마 그 애는 제 남자까지 뺐으면 자신이 드디어 이긴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건 승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범죄였고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칼이 된 거예요. 재판이 열리고 저는 증인석에 섰어요. 조용히 침착하게 진술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무엇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감정도 인생도 이름도요. 그래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긴 재판 끝에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랑 징역 1년 6개월, 지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민사소송도 일부 인용되어 위자료 포함 3,8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제 명예와 삶을 지켜낸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혼자지만 당당하게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은 어제보다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삶. 저는 이 일을 통해 깨달았어요. 사랑도 우정도 모두 조건 없이 믿어선 안 된다는 걸요. 내가 나를 믿어야 남도 믿을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끔찍한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는 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착한 사람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무작정 참고 믿고 손 내미는 사람 말고 필요한 때엔 강하게 싸우는 사람으로 살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여자 결혼식 날 신랑이 사라지고 가장 믿었던 친구와 함께 도망갔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지만 그 끝은 제가 이겼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마세요. 배신은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저처럼요.